조효성 목사님 찬양 집회로 문화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168장입니다. 오로지 주님만 이야기하시고 주님만 향하게 하셔서 참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참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삼아 주셔서 예배 시청을 주님께 아끼면서 감사할 때 이 σημ을 기도했습니다. 남부에 있는 조용한 도시 내시빌에서 아주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한류의 그 열풍을 가지고 이분은 한류에는 주께서 예비하신 미션 노드라고 믿고 계시면서 이제 비상을 꿈꾸고 계시는 한류 문화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하신 일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음반을 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주님만이 나는 천년이 2번 지나도 그 곡을 작곡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한류 문화 그 단체인 KWJM 한국문화선교회 대표시고요. 그다음에 현 LA의 그 미주 복음 방송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주 CTS 방송 진행자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효성 목사님 나오실 적에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봉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교회 사역을 안 하고 한 몇 개월 동안에는 미국 교회, 거기 교회가 많으니까 미국 교회에 방문하면서 미국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이분들은 어떤 예배의 형식을 갖고 있나 이렇게 참여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의 소개로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아주 독특한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방문을 했더니 백인분들은 그래도 조금 얌전하신데 흑인분들이 예배를 하시는데 막 중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막 뒤쪽에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예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교회마다 한 분씩 방해하는 분이 있구나. 미국에도 그렇구나. 근데 또 저쪽 분이 또 한참 목사님 막 설교하시고 목사님이 우리 언어로 얘기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막 저쪽에서 막 박수를 치고 예스 막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하나님께 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뭐 할 때 예 하지 마시고 박수 정도나 아멘 정도는 우리 정서에 어울리니까요. 조금 전에 부른 이 찬양은요, 제가 27살 때 작곡을 했고 이제 세월이 어느덧 22년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은 막 계산이 되시죠? 그럼 저야말로 몇 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생긴 거는 30대인데. 저는 아버지가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3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얼굴은 집에 있는 사진 3장으로만 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결혼식 때 찍은 사진, 또 제가 빨개 벗고 있는 거 보니까 100일 때 저를 안고 찍은 사진, 또 한 장은 친구분들하고 찍으신 사진. 저희 아버님은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장학사셨대요. 그런데 저기 전라남도 지역에 계셨는데 섬들 있잖아요. 우리 그쪽에 섬들의 국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러 가는데 그 배에서 화재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큰 사고였대요. 그래서 배에서 화재가 났는데 10몇 명이 다 돌아가셨어요. 수영을 못 하셨는데, 수영을 해도 그렇지 뭐 바다 한가운데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2분 살아나시고 다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저희 아버지셨는데, 그래서 평생 아버지의 뭐 이렇게 얼굴도 모르고 또 너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어요. 그냥 나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나 보다. 그리고 어머니가 뭐 아버지 얘기하고 고모님이나 삼촌들이 뭐 너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이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는 평소에 엄마라고 그랬으니까 엄마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버지 없는 자식, 아버지 없는 아들 조금 이렇게 무시 안 당하게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저하고 제 남동생한테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키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국민학교 때도 이렇게 머리에 막 이렇게 기름 발라주고 막 그 기름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죽아죽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맨날 학교 갈 때 뭐 밖에 나갈 때 손에 로션 발라주고 뭐 항상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두껍게 발라주고 엄마 막 미끄러워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뭐 그러시고, 제가 이제 마포 공덕시장 옆에 살았는데 그 공덕시장에서 옷을 안 사주고요, 보통 시장에서 옷을 사잖아요. 근데 꼭 어머니는 옷가게, 백화점 이런 데 가서 사주셨어요. 그래서
옷도 이쁜 거 입어라. 신발도 나이키 이런 거 신어라. 그래서 항상 좋은 거 신겨주고. 그래서 아버지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무시당한 적도 없고 서럽지도 않고 대신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죠. 뭐 투자 뜨리자 하시면서 제 기억에도 뭐 항상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 밥 차려 먹고 그리고 이제 자고 있으면 엄마가 오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싱글맘으로 사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 없는 것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속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왜 과거에는요, 그 국민학교 시절에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마다 왜 선생님들이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텔레비전 있는 사람, 그걸 왜 물어봐요? 아니, 그걸 왜 물어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손들으래, 계속 손들으래. 그거까지 괜찮아요. 뭐 없으면 안 되면 되니까. 근데 뭘 또 물어보냐면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 엄마 없는 사람 손들어. 그랬죠? 그걸 왜 물어보냐고 도대체.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A4 용지에다 딱 프린트해가지고서 그냥 체크해서 내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리고 또 아이들이 순박해가지고 선생님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안 들면 그만이야. 뭐 나중에 뭐 물어보면 대답하면 되는 거 개인적으로. 근데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아이들 다 있는데 창피해요. 그러면서도 손들으라고 그러니까 든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손든 거예요. 계속 손든. 근데 그 손들 때마다 그 마음이 그냥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너 쟤 아버지 없나 봐.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럴까 봐. 혹시 이 자리에 과거에 국민학교 선생님 하신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치며 회개할지어다. 애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 엄마 없는 사람 손들어.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동네에서 제 동생이 지금은 뭐 안수집사고 은행 부지점장이고 이제 점잖아요. 뭐 저보다 더 늙어배요. 점잖아요. 근데 이 동생이 옛날에는 좀 껌이라 좀 씹었어요. 그래가지고 쌈박질을 좀 해가지고 동네에서 맨날 싸우는 거야. 그래서 동네에서 싸우면요, 지네들끼리 싸우면 지네들끼리 끝나면 그만이잖아요. 얘네들끼리 싸우면 그 다음에 무슨 싸움이 되면 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형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또 왜 내 동생 때렸어? 그러면 이제 저도 또 등장하게 되고. 형들이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할까요?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저쪽 아버지 등장하는데 우리 쪽 아버지는 없네. 엄마도 없네요. 엄마는 일 가시고. 그럼 이제 저하고 제 동생하고 이렇게 가면 전부 있으면 저쪽 집 아저씨 뭐 이렇게 수염 입고 이런 아저씨 딱 나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등장해서 당신은 또 왜 애들 싸움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잘못됐습니다. 이러고 그것도 또 몇 차례 마음이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제가 사실은 신학대학을 다닐 때 너무 음악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성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성악을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성악을 하고 싶었고 과거에는 제 목소리가요 꾀꼬리였습니다. 얼마나 이쁜 테너 목소리였는지 항상 테너를 하고 그랬었는데 집회도 많이 다니고 또 어른들하고 목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소리 톤이 좀 낮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베이스 바리톤 하지만 그래서 제가 성악을 좀 중간에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중앙대 교수님 한 분한테 이렇게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교수님이 사시는 곳이 홍익대학교 후문에 사셨는데 누구 소개로 그분을 찾아갔어요? 뭐 가곡이나 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가곡을 알아요? 제가 뭘 알아요? 그래서 저 가곡 같은 거 모르는데 뭘 해? 그래도 어쨌든 네 목소리를 들어봐야지. 찬송가 할 줄 아는데 찬송가 해봐. 그랬더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그랬더니 오 this good voice 굉장히 좋은 목소리 갖고 있다고. 그런데 너 하나도 안 다듬어졌으니까 지금부터 나오고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가곡도 공부하고 목소리도 공부하고 뭐 콘콘했지 뭔지 뭐 기억도 안 나요.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학교는 빨리 그 좌퇴를 하든지 휴학기를 내야 된다는 거 신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나서 돈도 준비하고 뭐 이제 입학하고 뭐 레슨비도.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레슨비가 그랬더니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준비하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그냥 20년이 넘은 그렇죠. 25년 전에 7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한테 싸게 해주는 거야. 그걸 오 마이 갓.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동시에 마음을 비웠어요. 왜냐면 저희 홀어머니가 그냥 저하고 제 동생 대학까지 가르치는 것만도 이게 정말 대단한 거고 그래서 제가 쳐다들렀어. 엄마한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돈이 어디고. 그래서 사실 음악을 이렇게 딱 내려놨어요. 음악을 내려놓고 투덜투덜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도 아버지가 좀 있어서 아버지가 좀 밀어주면 좋겠구나. 마음이 좀 씁쓸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극동방송을 지나가게 되고 홍대 정문을 통해서 성산동으로 가게 되는데요. 차를 타야 되는데 마음이 씁쓸해서 그냥 걸어갔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동방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극동방송의 정문에 이렇게 배너가 붙어 있는 거예요. 큰 현수막이. 근데 그때 제4회 전국 복음성가경연대회 예선 1자 이래가지고서 뭐 3차 예선까지 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제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극동방송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고 그 신청서를 가지고서 집에서 신청서를 쓰고 작곡을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곡을 어디 받을 데도 없고 제가 작곡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복음성가 가수가 됐어요. 한 300명이 예선을 왔는데요. 1차, 2차, 3차 다 붙고 본선 12팀 올라가는데 제가 올라가서 은상도 타고 인기상도 타고 네, 그렇게 그때 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길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길보드라는 건 뭐냐면요.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음반들은 몰래 카페해갖고서 리아카에서 팝니다. 그걸 길보드라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몰래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옛날에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한국에 어떤 리아카에서요. 리아카에서 그냥 불법으로 카페해가지고 파는 거 있죠. 그게 길보드입니다. 한국에서 길보드로 나온 가스펠송이 딱 두 곡 있습니다. 뭐 길보드에 창밖에 여자도 나오고 뭐 조용필 노래도 많이 나오고 뭐 신수문 음악도 다 나왔지만 길보드의 리아카 위에서 팔려진 딱 두 장의 음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용대회 주여 이 죄인이 오 주여 이 죄인이 이게 길보드의 넘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길보드 음반이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길보드에 나왔다고 하면 이건 벼락 히트예요. 네, 히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음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서 미국 가서 나도 영어 공부 좀 더 하고 우리 아이들도 공부시키고 내가 그 꿈이 생겼어. 그래서 꿈 얘기를 쫙 했더니 일단 와이프가 딱 그래요. 그러더니 와이프가 딱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안 돼! 여보 그랬더니 안 돼! 그 안 돼가 그때 나온 것 같아요. 요즘에 개그 프로에서 안 돼! 이러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미국 가서 뭐 세상 말로 뭐 집도 절도 없고 당신 여기 뭐 집 팔아봤자 얼마나 남는다고 하고 막 다다다다다 하는 거죠.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무슨 방법을 썼냐면요. 아내가 잠잘 때 귀에다 대고서 미국 가자. 매일 밤 미국 가자. 여러분 누가 말 안 들으면 잠잘 때 귀에다 대고 미국 가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언제 갔다 왔든지 찬양 집회를 갔다 왔든지 갔다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제가 또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근데 그때 아내가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주시고 좋은데 여보 당신 그 음반회사 크리스천 음반회사 하면서 집 담보 잡혀서 어머니가 당신 이름으로 해준 어머니가 만들어놓은 마지막 만들어놓은 집도 담보 잡혀서 지금 그런 빚 다 정리하면 얼마 안 남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런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오케이 집이 팔리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3년 전에 집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 연립주택이 옆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재건축도 안 되고 3년 동안 한 번도 보러온 적이 없어요. 근데 와이프가 지금 팔리면 갈게 그 말 꺼내기 없었게 일주일 만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띵동 하더니 집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랬더니 아이고 집도 깨끗하고 청소도 잘해놓고 뭐 보니까 담보 잡혀놓고 내가 안고 사면 되겠네. 홀라당 살았어요. 그래가지고서 뭐 제가 은행에 뭐 담보 잡혀서 빚진 거 그다음에 음반회사에 CD 찍어내느라고 뭐 도레미 레코드에 빚진 거 인쇄소에 뭐 빚진 거 이렇게 좀 정리하고 또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했더니 46,000불 5,000불 그 정도 남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도 1억 원 되는 어머니가 물려준 집인데 그때 당시 1억 원이면 괜찮죠. 근데 45,000불 다 정리하니까 이제 5천만 원, 그런데 45,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보낼 땐 보내고 또 저희가 가질 건 갖고 해가지고서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으로 도시가 테네시의 내슈빌입니다. 내슈빌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컨트리 음악의 본고장이고 또 찬양, CCM 음악이 거기서 많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방문할 때마다 내슈빌에 있는 큰 음악 축제 같은 데도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슈빌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목사님하고 친하게 되고 또 언젠가 미국 오게 되면 당신네 교회 와서 음악사역자로 좀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 교인들하고 친하게 돼서 주저없이 큰 도시로 하는 가고 내슈빌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내슈빌로 가서 이제 음악 공부도 하고 거기서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내가 꿈꾸던 일들을 꿈꾸고 그 다음에 점점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을 열어주시겠지 했는데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한 6개월 그 돈 가져갔는데 6개월 후 되니까 한 5,000불밖에 안 남더라고요. 여보 돈 얼마나 남았어? 여보 한 5,000불밖에 안 남았어. 돈 다 언제 써? 그러니까 내가 썼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차 한 대 뭐 중고차 하나 사고 아이들 뭐 학교 보내고 아파트 뒷까지 사고 뭐 6개월 동안 일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때